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빅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에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죠. 김정은의 이 건강 이상설. 제가 한 며칠 전에 주말에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주말에 4월 18일 날 올려드렸네요. 자, 이 빅텍을 좀 주목했던 이유는 이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태양절 참배 불참해서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어떤 부분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차트를 볼 때, 기준 중에 하나인 이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돼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과거에도 이때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이제 시세가 나오고,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나오고,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뭐 중태,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자,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알 수가 없죠. 뭐 제가 포스팅 작업하는 사이에 또 나오는 속보 기사를 보면 뭐 생일상 전달 보도 뭐 이러한 부분들도 나오고 한데 뭐 과거에 한번 볼까요? 잠깐. 과거에 제가 이제 주식을 2006년, 7년 요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요때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원칙과 기준 없이 이 매매를 했었던 당시에 시장이 참 그죠? 크게 쭉 시장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았는데 몰랐던 거죠. 그냥 제가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장이 연출이 됩니다. 완전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거의 뭐 1000포인트 깨졌죠. 그래서 참 아무튼 다시 네. 자,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제 과거에 이제 누구죠? 김정일. 네, 김정일이 2011년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 2011년 12월 19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5% 정도 빠졌네요. 5% 정도 빠졌었고, 근데 이날 실제로 이제 사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사망하기 뭐 한 달 전, 뭐 1년 전, 2년 전에도 계속해서 뭔가 이제 사망설 같은 건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딱 사망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5% 빠졌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좀 회복을 해줬다는 것. 저는 이때 한번 코스닥 보여드릴까요? 제 기억에는 뭐 제가 예전에 뭐 티타임 때나 특강 때나 요 당시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손절을 했죠.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언젠가요? 2011년 손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경험이 없고 요때 같은데요. 2011년 12월 19일이 보시면 뭐 마이너스 8.8%. 당시에는 이 상한가 등락폭이 15%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거의 장중에 요때는 거의 이때는 정적이라는 개념도 아마 없었죠. 없었고 거의 뭐 하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이렇게 회복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자 오늘 이 중태설 뭐 건강 뭐 신변 이상설이 나오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좀 흔들렸지만 오늘도 역시 어느 정도 꼬리를 달면서 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뭔가 근데 이제 제 경험상 빅텍을 장중에 뭐 트레이딩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이 홀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싶어요. 요 앞쪽만 보더라도 자,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13%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빅텍을 또 이게 좋은 마음을 품게 하진 않잖아요. 홀딩을 하는 경우에 저도 과거에 그랬고 뭔가 이제 좀 사건이 터졌으면 하는 홀딩을 하게 되면 그저 홀딩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그저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그래서 그냥 뭐 트레이딩 장중에 뭐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빅텍, 뭐 스페코, 퍼스텍 이렇게 좀 3인방이 대표적인 이 방산주 3인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아무튼 빅텍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차트가 말을 또 해주겠죠. 그래서 항상 좀 반대로 방산주, 경협주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참 좋았잖아요. 경협주들이. 물론 오늘 장 초반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현대로템, 대하TI 뭐 여전히 차트 오늘 마감한 상황도 나쁘지가 않아요. 현대로템, 아난티, 그래서 뭐 데모라든지 일신석재, 뭐 시간에서 뭐 대우 AL, 에코, 마이스터, 뭐 뉴보테 이런 종목들은 시간에서 뭐 상승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빅텍과 남북기업주들은 아무튼 계속 네, 관심 있게 이 이슈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책 수혜주 한번 본 김에 나머지 탈원전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니슨, 맥점, 세력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고요. S에너지와 대성파인텍 그냥 차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자리 관련주도 제가 최근에 이 내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이 대장주 TS 인베스트먼트가 뭐 실제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튼 급등을 해서 뭐 투자 경고 주의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에서는 빠졌지만 뭐 내일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 발표하기 전에는 또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임박했을 때 그때는 이 발표가 뭐 딱 하고 나서는 뭔가 급등하기보다는 그 전에 아무튼 정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명할 거예요.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TS 인베스트먼트 반드시 좀 잃지 않는 데 집중을 하시면서 내일장 뭐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뭐 아무튼 내일 트레이딩 하실 때 아무튼 잘 대응을 하시고 자, 뭐 상한가 특징주부터 볼게요. 자, 한진중공업과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거의 뭐 오후 막바지 때 좀 출렁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매매는 하지 못하고 그냥 복기만 했는데 뭐 연내 매각 추진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남강토고는 뭐 이제 그 이낙연, 뭐 남북 경협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좀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 종목도 역시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오늘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뭐 요 정도 차트만 보고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동화약품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식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뭐 간단히 좀 살펴보면 영진약품 과거에 정말 엄청 화려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생명선을 오늘 장중에 뭐 이런 이 김정은 이걸로 인해서 쭉 출렁했다가 꼬리를 달았는데 자, 이 종목이 갈 종목이라면 어제도 좀 강조를 드렸던 생명선 자리에서 뭔가 이런 반응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런 식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SK케미칼은 관심 종목에서 좀 지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클로로킨 관련주이자 천식치료제 관련주고요. 자, 빠르게 뭐 관심주부터 개별 관심주 율호라는 종목 저는 그냥 이 모멘텀 이 있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NPD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공략을 했지만 그냥 바로 좀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바로 그리고 다시 이제 특강때 말씀드리는 급속 돌파를 한다 라고 한다면 좀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SFA 반도체가 시간에 3.70% 상승 마감을 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이미지 센서 관련된 기사인데요. 뭐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이 나무가 픽셀 플러스 뭐 IM 뭐 이런 종목들 아무튼 뭐 파워로직스, 바트론 뭐 차트는 네, 뭐 다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냥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진카를 어제 뭐 메디톡스와 함께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 또 올려드렸는데 어제 제가 좀 반등이 오더라도 좀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 요 구간 반등이 오더라도 이 생명성 부근에서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그치지 않을까. 오늘 바로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크게 보면 생명선 뭐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뭐
보자.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경방 같은 경우는 차트가 완전히 뭐 무너지지 않고 뭐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또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진, 경방은 뭐 11선 정도 무너지기 전까지 저는 뭐 체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시간에 8.4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제 오늘 또 이제 뭐 산은순, 또 아시아나, 그리고 또 두산, 이렇게 뭐 지원, 뭐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 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두산 밥캣도 저는 내일 뭐 공략 후보로 당연히 보고 있겠죠. 급소, 맥점, 뭐 레드불 관점에서. 자,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자, 두산 솔루스. 뭐 아무튼 두산 뭐 최근에는 이렇게도 움직이고 있지만 가장 좀 탄력적으로 반응이 있는 건 이제 두산 솔루스죠. 두산 솔루스. 뭐 대기업들도 뭐 이렇게 좀 노려보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왔고요. 그래서 두산 솔루스 우선주들, 뭐 두산 퓨얼셀까지 관심 있게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G 통신은 오늘 뭐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노와이리어스가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HFR 그리고 나무기술.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레드불 시그널이 앞쪽에 포착이 돼서 연속적으로 좀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잘 나가고 있죠. KMW까지 보고요. 가비아가 이것도 이제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맥점.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3,000원 정도 네,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트레이딩 한번 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내일도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출렁였다가 다시 이 정도 라인을 좀 회복하면 뭐 그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뭐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13,000원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터 미디어 컨텐츠는 이게 아마 5월 15일이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뭐 한류,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관심 있게 체크를 계속해 보시되 기술적으로 차트는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들만 제 기준에 좀 부합이 돼요. 그래서 좀 종목 수가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죠. 근데 초록뱀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 키스트, 뭐 손오공 DPC 그리고 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요즘에는 또 K바이오. 이 진단키트 치료, 특히 진단키트, 뭐 난리가 났죠. 자, 우선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NNC바이오, 그리고 네이처셀, 뭐, 시세를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네. 아무튼 뭐 5일선 크게 벗어나기 전까지 네.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뭐 SK케미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자, 치료제 백신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오늘 이러한 김정은 이러한 소식에도 뭐 크게 출렁이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테라제네틱스가 좀 뒤에서부터 좀 또 앞쪽으로 좀 위치가 그죠? 좀 올라온 종목입니다. 카운터텍 관점에서도 그렇고 한번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이렇게 5일선을 다시 좀 탈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벗어나기 전까지 트레이딩 한번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부강약품은 뭐 저는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고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파미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요거를 계속 좀 체크를 하자. 근데 갭 하락 출발을 하고 양봉 만약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파미셀 급등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역량으로 오늘 갭 하락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뭐 차트는 살아있다. 어느 정도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속에서. 하지만 내일 또 역시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를 좀 확인하시고 네,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녹십자 랩셀도 생명선을 어떻게든 뭐 지키는 모습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에는 살짝 돌파하나라고 했는데 요 라인을 좀 돌파를 하면 네,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이노비오, 진원생명과학, 생명선, SV인베스트먼트, 국제약품. 자, 오늘 클로로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신풍제약도 생명선을 어쨌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겠고 화일약품이 가장 탄력적이지 않았나요?
화일약품. 그래서 화일약품이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뭔가 이제 상한가를 마감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뭐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시간 외에서는 한 2% 정도, 3% 정도 빠졌는데, 자, 크리스탈, 화일약품, 그리고 BC월드 제약, 내일 장 전에 또 미국 쪽에서 뭐 클로로킨 관련된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고 뭔가 이제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EDGC 생명선 다시 좀 탈환한 모습이고, 나노엔텍이 이렇게 신고가 내고 있어요. 나노엔텍. 자, 그리고 시젠이 내일이 이제 중요한 또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선을 지금 벗어나고 또 제대로 이제 종가상 안착을 하지 못했는데 내일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뚫어주면 뭔가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뭐 오상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 시젠 같은 경우도 좀 조만간 이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뭐 라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시젠도 계속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PCL,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가운데 어쨌든 아이고 눈이 아파가지고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고, 오상자 EL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마감했지만 내일 또 뭐 치고 갈 수 있는 뭐 모습이니까 시가 이 움직임 보시면서, 그러니까 뭐 파미셀처럼, 그죠? 파미셀 뭐 딱 이러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미셀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나서 다음 이렇게 바로 달려줬는데, 오상자 EL도 뭐 시가 이후의 움직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상자 EL, 핸디소프트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또 이러한 속보 기사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반사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진단키트 불량 발견을 해서 전량 사용 중단을 했다 라는 어떤 기사. 당연히 이제 국내 진단키트 업체는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내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이 1분 만에 뭐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 기사를 보시면 또 그래핀이 또 나와 있어요. 최근에 또 제가 매매를 했었던 구길재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을 뭐 살짝 좀 좀 못 미쳐요. 지금의 모습은. 하지만 뭐 언제든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또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죠. 구길재지, 크리스탈 신소재가 시간에서 한 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XINC가 최근에 또 구길재지 움직일 때 탄력적으로 움직여 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한번 그래핑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 좀 뒀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지금 요 자리에서도 충분히 뭔가 이제 시세를 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언스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역시 이 K바이오 열풍, 자, 디지털 엑스레이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좀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DR잼. DR잼, 레이언스, 뭐 뷰옥스, 그 밖에 종목도 있는데 한번 아무튼 기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 원격 의료 중에서 오늘 비트컴퓨터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마감도 내일까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자리구나 알 수 있겠죠. 수강하신 분들은. 그리고 스마트워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알소포트가 장중에 온라인 수업 뭐 지원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생명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 밖에 뭐 다날 정도 보고, 지오소프트가 시간에서 2.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급등 이후에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 이렇게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올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수화학도 충분히 지금 아무튼 요 범위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시세가 뭐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뭐 종목이고, 아무튼 요 정도까지 보고요. 자동차 관련주. 넥스트 I는 이제 오늘 뭐 아무튼 뭐 2차전지, 뭐 전기차, 그리고 뭐 중국 소비재 관련주로서 아무튼
과거에 부강을 받은 종목인데 최근에 아무튼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급소, 맥점, 또 시간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DNT라는 종목도 아무튼 시간의 움직임이 있고 그 밖의 종목은 그냥 넘어갈게요. 수소차는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던 에코바이오와 수소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풍국, 주정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지금 네, 한 20분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영상 하면. 자, 아무튼 이 정도로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내일 저는 빅텍의 움직임을 보면서 빅텍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고, 경협주들 자, 그리고 일자리 발표하기 전에 움직임 보면서 TS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비트컴퓨터, 지오소프트, 이수화, 진단키트, 진단키트. 자, 그리고 이렇게 초록배. 아무튼 각 섹터별로 좀 중요한 종목들 빠르게 차트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 내일장도 잘 좀 대응하셔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강 관련해서 이제 공지만 보여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본 특강, 특별 강의 기본 특강도 지금 수강 신청 가능하시고 특별 강의도 역시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늘 했던 얘기죠. 아무튼 시장 한번 살펴볼까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미국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